지하철역에서 카드를 찍는데 잔액이 부족해서 게이트가 안 열리는 거예요. 급히 현금 인출기로 갔는데 잔고가 9,800원이에요. 200원이 부족해서 단돈 10,000원이 출금이 안 되는 거죠. 울다가 도로를 봤는데 새벽 시간이라 차들이 쌩쌩 달리잖아요. 그 차도로 뛰어들고 싶은 거예요.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리더스TV의 저는 박진희 기자입니다. 여러분들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빚 갚는데 모두 사용해 본 적 있으세요? 그러다가 지하철 요금이 없어서 출근을 못하고 길바닥에서 울어보신 적은요? 아마 대부분 없으실 텐데요. 저는 있습니다. 오늘은 제 흑역사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1억 원의 빚을 다 갚고 2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가 되기까지 10년이 걸렸거든요. 하나의 사업체는 스스로 성장할 수 있을 만큼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하나의 사업체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10년 전에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1억 원의 빚을 갚아야 했기 때문에 월급을 받으면 지하철 카드에 딱 30만 원만 충전하고 모두 빚을 갚는 데 돈을 썼어요. 그러다가 월급날이 3일 정도 남은 오늘 아침에 지하철역에서 카드를 찍는데 잔액이 부족해서 게이트가 안 열리는 거예요. 급히 현금 인출기로 갔는데 잔고가 9,800원이에요. 200원이 부족해서 단돈 10,000원이 출금이 안 되는 거죠. 그때 제 출근 시간이 6시 30분이었거든요. 아침 5시 30분에 지하철역 입구로 나와서 제 처지가 너무 딱하고 답답해서 막 엉엉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엄청 쳐다보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새벽 5시 30분에 지하철역에서 엉엉 울고 있는 젊은 여자를 보셨다면 연애 문제 때문에 저렇게 울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울다가 도로를 봤는데 새벽 시간이라 차들이 쌩쌩 달리잖아요. 그 차도로 뛰어들고 싶은 거예요.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엄마가 생각났죠. 그때 제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을 때인데 출근을 하겠다고 나간 애가 전화를 한 거죠. 엄마도 되게 놀라셨어요. 근데 제가 말도 제대로 못해요. 막 띄엄띄엄 울면서 엄마 지하철 요금이 없어서 출근을 못해 하면서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딱 10분 후에 동생이 차로 저를 태우러 옵니다. 그리고 여의도에 있는 회사까지 데려다 주는데요. 가는 내내 말 한마디 안 했던 동생이 내릴 때 창피하니까 길거리에서 울지 마라 그러면서 3만 원을 쥐어주고 내리는 거예요. 너무 비참하고 창피하고 답답했는데 저는 그 3만 원으로 월급날까지 어떻게 버텨야 되나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왜 이렇게 가난했냐면요. 저는 23살에 기자가 돼서 10년 넘게 착실하게 회사를 다녔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은 빚을 지고 또 교통비가 없어서 길바닥에서 우는 신세가 됐을까요? 그때 당시에 저는 기자 수만 100명이 넘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요. 어느 날 토요일 아침이었는데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스타벅스 커피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이 스타벅스 커피 얘가 원흉이에요. 이게 너무 마시고 싶은데 우리 동네에 없어요. 그리고 카페베네도 버스 한 정거장을 걸어가야 했었고요. 그 사이에 동네 작은 커피숍 하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 귀찮은데 그래서 엄마한테 지나가는 말로 엄마 동네 커피숍이나 하나 차릴까? 그런 거죠. 근데 엄마도 그래 한번 해봐 그러시는 거예요. 당연히 회사를 그만둘 생각은 없었고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저는 집 근처에 작은 커피숍을 오픈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제가 쭉 혼자 살 거라 생각을 하고 70%의 대출을 받아서 집을 하나 샀어요. 매달 대출금하고 커피숍이 잘 안 됐을 때 비용, 그 최악의 상황은 제 월급으로 충당할 수 있을 거라고 계산을 했죠.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어떤 실수를 했을까요? 커피숍 창업을 생각을 하면서 그 어떤 시장 조사도 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자영업시장에 뛰어든 거예요. 다행히도 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았는지 동네에 작은 커피숍이 생기자 동네 사람들이 자주 찾아줬어요. 거의 단골 손님 위주의 장사였고요. 1년 동안은 매월 제 월급만큼의 부수입이 생기더라고요. 그러자 제가 안일해집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내가 커피숍에 있으면 장사가 더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회사를 그만두고 심지어 여행까지 다녀와서 이제 아침마다 커피숍으로 출근을 합니다.
물론 기존에 있던 알바생들 수도 줄이지 않았어요. 그대로 있었고 사실 저는 잉여 인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숍에 충실하지도 않았어요. 네, 친구들이 오면 놀러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문제는 제가 커피숍으로 출근을 하면서부터 매출이 떨어졌다는 점이에요. 동네 작은 커피숍에 손님들이 생각보다 많다 보니까 바로 저희 가게 바로 앞에 커피와 빵을 함께 파는 베이커리 카페가 생기고요. 저희 건물 왼쪽으로 모퉁이를 도니까 이디야 커피가 생겨요. 그동안 저는 그런 환경의 변화에 관심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무턱대고 회사를 그만둔 거죠. 거기에 손님들과의 사소한 트러블들이 아르바이트생들만 있을 때는 대충 사과를 하고 넘겼을 일인데 제가 있으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기자들 많이 싸우거든요. 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기자 근성을 커피숍에서 발휘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그러다 보니까 단골 위주의 장사가 점점 손님들이 뜸해지고 또 저희 가게가 아니어도 바로 앞에 또 옆에 뭐 다른 커피숍이 생겼으니까요. 하루 매출 5만 원, 10만 원 찍는 날이 수두룩해진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월급도 없잖아요. 집 대출금 매달 꼬박꼬박 나가죠. 가게세와 알바비 나가야 되죠. 매달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나가는 돈은 점점 늘어나니까 제가 주위 사람들한테 손을 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대출이요? 여러분들 대출은 직장인들에게 가장 잘 나옵니다. 사업자, 특히 자영업자들에게 대출 문턱은 엄청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인들에게 자꾸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데 엄마, 뭐 이모, 친구들, 동생 뭐 이렇게 빌리기 시작한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더니 어느새 1억 원에 육박해 가는 거예요. 결국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다시 취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을 때는 이미 동네 커피숍으로서 메리트가 떨어져도 한참 떨어졌을 때여서 가게를 넘기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도저히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경력 기자를 찾는 신문사에 다시 먼저 취직을 하고 월급으로 몇 달 버티던 끝에 손해를 보고 가게를 넘기게 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나니까 수중에 남은 게 1억 원의 빚이에요. 지인들에게 빌린 돈이라서 빨리 갚아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달부터 지하철 요금 딱 30만 원만 남기고 그것도 카드에 충전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빚을 갚는 데 썼는데요. 그러다가 지하철 요금이 부족해서 출근을 못한 그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날 이후에 저의 우울감은 말도 못했어요. 한동안 우울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좌절감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1억 원의 빚을 몇 년을 갚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저 그 상황이 막막해서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때 한 지인분이 저에게 이 책을 선물해 주셨어요. 태도라는 책인데 책이 좀 너덜너덜하죠? 제가 여러 번 읽어서 그렇고요. 존 맥스웰의 태도라는 책을 보면서 모든 문제가 나 자신의 태도에서 비롯됐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처음에 그 커피숍을 시작할 때도 너무 안일했고 지금까지 사실 그때까지의 저는 정말 평탄하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커리어를 쌓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건망졌고 자신감이 과다했고 내 선택이 늘 옳다고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변화를 모색하거나 더 배워야 된다거나 여기서 배운다는 게 학문적인 게 아니라 인생에 대한 태도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더 나은 상황으로의 전진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무엇보다 이 책에서 저는 절망에 대처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실패에 가로막혔을 때 내가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하는지, 그 모든 상황에 따른 태도와 변화의 방법을 마치 엄마나 뭐 언니나 뭐 누군가가 조곤조곤 직접 저한테 바로 옆에서 얘기해주는 것처럼 저에게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우울감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을 때쯤에 다시 제가 접하게 된 책이 이 책. 하버드대 인생학 명강이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였어요. 보시면 빼곡하게 마킹을 해놨죠. 오랜만에 다시 이 책을 꺼내서 읽어보니까 이렇게 빼곡하게 마킹해놓은 부분이 모두 좌절감, 실패를 극복하는 법,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갑자기 그때 상황이 확 와닿으면서 잠깐 또 살짝 우울했었어요. 자,
당시에 제가 마킹해놨던 부분 중에 한 구절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버텨라. 성공은 끈기에 달려있다. 하버드대 출신들은 역량의 크기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가 바로 성공의 열쇠라며 어떠한 목표에 도달하고 싶다면 끈기를 기르라고 입을 모은다. 라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들다면 일단 한번 버텨보세요. 죽고 싶을 만큼 좌절감에 빠졌던 저도 어떻게든 버텨서 지금은 어엿한 사업가가 됐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있었던 빚은 다 갚았고요. 물론 사업을 하면서 또 새로운 빚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불과 10년 남짓한 시간 동안 저는 좌절에서 벗어났고 실패를 극복했고 이제 뭔가 맷집이 더 세져서 좀 단단해졌다고 느껴져요.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자본금 같은 거 없었습니다. 그 실패를 겪고 불과 3년 후에 저는 다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는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시작을 했죠. 딱 3년이 지났을 때 제가 사업을 다시 시작할 때 수중에 돈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동안 빚 갚는데 다 썼잖아요. 월급 다 없을 수밖에 없었고요. 저도 해냈고 여러분도 버틸 수 있습니다. 버틴 자가 성공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정말 믿어요. 여러분도 믿어보시고 지금 너무 힘든 일을 겪고 계시거나 너무 좌절감에 빠져 있으시다면 일단 시간을 하루하루 차곡차곡 보내보는 데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화창한 봄날이 반드시 찾아올 거라고 제가 확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